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등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달달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문법 시간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은 4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면요, 이것, 선생님이 들고 있는 이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 그것, 아니면 우리한테 다 뭔 저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곳, 그곳, 저곳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다양한 가리키는 말은요, 잘못 쓰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청자를 배려해서 적절히 써줘야 돼요. 그걸 함께 오늘 공부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출발! 자, 그럼 오늘도 달고미와 또고미가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또고마, 네가 들고 있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저것 뭐야? 자, 누가 들고 있다고요? 또고미가 들고 있다고요. 달고마, 듣는 사람과 가리키는 대상이 가까이 있을 때는 저것, 삐, 그것 이라고 부르는 거래요. 꿀처럼 달콤하고 구름처럼 부드러운 이것은 구름콘이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네요. 또고마, 저기 엄마 오신다. 자, 여기서 저기는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입니다. 저 멀리서 엄마가 보였나 봐. 자, 그랬더니 야야야, 달고마 이거 좀 들고 있어. 나 이빨 많이 썩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달고미한테 넘겼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 또곰이 이빨 썩으면 안 되지 하면서 냠냠 먹으면서 대답을 해요. 야, 저분 우리 엄마 아니고 너희 엄마잖아. 내 아이스크림 뺏어 먹으려고 그런 거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리키는 말 좀 더 살펴볼게요. 자, 가리키는 말은요, 무엇인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가리키는 말을 쓰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막아주어 문장을 간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금도 구름처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먹을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콘을 먹어봐도 되겠니?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먹을래? 그래, 그거 먹어봐도 돼?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물을 가리킬 때는요, 이, 그저, 이것, 그것, 저것 등으로 쓰고요. 장소를 가리킬 때는 여기, 거기, 저기, 이곳, 그곳, 저곳이라고 부릅니다. 자, 볼까요? 일단 이것은요, 말하는 이한테 가까이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 새 이름이 뭐야? 왜? 그는 듣는 사람과 가까울 때 쓰는 말이거든요. 자, 이것은 앵무새야. 자기 자신과 가까이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 볼게요. 이 새 이름이 뭐지? 이제 새가 말하는 이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라고 얘기해줬는데 그것은 앵무새야. 자, 여기서 그것은요, 듣는 이한테 가까이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이쪽과 이쪽이 바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저 새 이름이 뭐야?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멀리 있습니다. 저것은 앵무새야. 자, 이렇게 말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멀리 있는 대상, 그걸 우린 저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 대신에 이곳, 그곳, 저곳도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바탕으로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친구의 질문에 알맞게 대답한 것에 동그라미표 하래요. 이 축구공 네 것이니? 자, 이는요, 말하는 이한테 가까울 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그럼 듣는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멀리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응, 그것은 내 축구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왜요? 저것은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멀리 있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가리키는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뭐라고요? 말하는 이와 가까이 있을 때. 저는요, 둘 다 멀리 있을 때. 그것은요, 듣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을 때. 저것도 둘 다 멀리 있을 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시장에서 당근을 샀어. 자, 당근 누구한테 가까이 있죠? 자, 이 사람 입장에선 듣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나, 반달 분식점의 반달만두 맛있다 라고 얘기는 잘 보세요.
둘 다 만두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동생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누나도 들고 있어요. 또 이걸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 응, 이 만두 정말 맛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3번은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바꿔 써줘야 돼요. 내 친구 제희는 부산으로 전학을 갔다. 못 봐서 너무 슬프겠어요. 제희는 전학을 간 부산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다고 한다. 자, 그럼 이 부산은요. 나한테 가까운 곳이야? 제희한테 가까운 곳이야? 제희한테 가까운 곳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라고 돼야겠습니다. 그쵸? 할아버지, 저 하늘 위를 나는 것, 저 하늘 위. 그럼 나한테도 먼 하늘 위.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먼 하늘 위. 저쪽이죠. 자, 그러면요. 응, 저 하늘 위로 나는 것은 백로란다. 자, 그러면 저것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책상은 책상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늙은 남자예요. 그의 생활은 늘 똑같이 반복되어 따분했어요. 맨날 똑같아.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어. 그래서 남자는 재미있는 생각을 떠올렸어요. 자, 물건의 이름을 바꿔 불러야겠어. 내 맘대로. 내 앞에 있는 이 침대는 이제 사진이라고 불러야지. 멀리 있는 저 의자 나한테 멀리 있는 거. 의자는 거울, 의자 옆에 저 신문은 침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내 맘대로 그렇게 할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는 즐거웠어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사진은 정말 편해. 조금 있다 저기 있는 거울에 앉아야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 이상한 사람일세. 왜 침대를 사진이라고 하는 거지? 아저씨, 저 침대 좀 주세요. 여기는 신문을 파는 가게예요. 이건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혹시 이 신문을 달라는 건가요? 사람들이 남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결국 그는 외톨이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내 맘대로 말을 바꿔 불렀더니 어떻게 됐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야기 속 남자처럼 사람들과 대화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어, 문법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어, 문법도 바로 우리 간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기역과 니은에서 가리키는 말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 기역, 니은 볼까요? 자, 멀리 있는 저 의자요. 자, 이 사진은 정말 편해. 이요. 자, 그럼 바로 쓸 수가 있겠죠? 기역에서는 저, 니은에서는 이. 바로 쓸 수 있겠어요.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디귿과 리을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에 낱말을 넣어 설명해 보래요. 자, 그러면요. 디귿, 리을.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 그쵸? 디귿과 리을 다시 가볼게요. 디귿에서 거울 보셔야 되고요. 리을에서는 침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디귿, 저기 있는 거울. 그쵸? 리을은요, 저 침대입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멀리 있는 저 의자는 거울이라고 볼 거라고 했잖아. 자, 그럼 거울은 사실 뭐예요? 의자를 얘기하는 거였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볼까요? 저 침대 좀 주세요. 여기는 신문 파는 가게예요. 혹시 이 신문을 달라는 건가요? 그럼 이 침대는 신문을 얘기하는 거였겠네요. 자, 그럼 디귿에서는 저기 그리고 의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리을에서는 저 그리고 신문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우리가 오늘은요, 뭘 배웠죠? 가리키는 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듣는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표현을 써보도록 해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